아들이 마지막 기회라며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던 날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날의 떨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기면 회사도 살고 돈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하며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평생 스스로 다짐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 다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다시 벌 수 없는 마지막 안전망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버팀목이었기에 더욱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직원들 월급과 거래처 대금이 막혀 회사가 무너질 상황이라며 지금 아니면 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모로서 여기서 외면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모은 돈과 자식의 미래가 동시에 걸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통장을 꺼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조건을 달며 그 돈을 맡겼고 속으로는 다시 좋아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는 선택이 될 거라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 역시 불안해하면서도 자식 일이니 어쩔 수 없다며 결국 제 판단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앞으로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자 앞으로 오래 후회하게 될 결정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고 아들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거래가 늘고 있고 상황이 곧 안정될 것이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만 계속 전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며 주변 지인들에게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밝아졌고 오랜만에 식탁에 웃음이 돌아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아들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고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피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일이 계속될 때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 괜한 걱정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오르내림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회사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만 믿고 안심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시작된 불안은 점점 현실이 되어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불안이 현실이 됐습니다. 투자자가 빠지고 거래처도 정리되면서 회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도 회수할 수 없다는 말까지 이어지자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숨겼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자식을 먼저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먼저 떠올리셨겠습니까?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보다 더 무서웠던 건 모든 걸 혼자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정리됐고 빚만 남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날 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맡긴 돈은 물론 추가로 도와준 돈까지 모두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을 때 남아있는 잔액이 너무 적어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하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우자에게 이런 소식을 어떻게 꺼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늦은 밤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집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침묵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이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생활은 빠르게 변했고 지출을 하나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여행 계획은 모두 취소했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으며 생활을 조정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계산을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식 역시 힘들다는 걸 알기에 마냥 원망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결국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이제 답을 못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를 잘해왔다고 믿었던 자부심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 했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단호한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든 숨기지 말고 먼저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더 이상 무조건 도와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도와주는 것과 같이 무너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믿되 다시 모든 걸 맡기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택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저는 다시 제 삶 전체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고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 등 앞으로의 지출을 적어 내려가며 막막했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어 다시 방법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계속해보자는 생각으로 예전에 하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다시 세우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늦게나마 함께 버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욕심보다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맡겼는지 후회가 밀려올 때가 아직도 많습니다. 조금만 더 냉정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들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저 역시 부모로서 끝까지 지켜보되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선택을 얼마나 오래 마음에 담아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후회를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로 보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앞으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식 문제는 밖에 쉽게 말할 수 없어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상황은 더 커지고 결국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현실을 보고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에도 반드시 한계와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의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삶과 노후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산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믿었던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족이 다시 일어서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기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가야 하지만 함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점검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판단을 잘못했던 순간이 더 큰 상처로 남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려 할수록 자식은 더 쉽게 기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기대가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며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 전체가 함께 흔들리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다시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노후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이 결국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삶을 바라보는 기준만큼은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신뢰가 함께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 역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자산 상태부터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기준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